박규락 교수입니다. 북한의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은 5월 24일 보도를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4차 확대회의를 열고 핵전쟁 억지력 강화 및 무력기구 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그 회의에서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친북 북한 전문가들은 애써 그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고자 노력하지만 이 말은 북한은 앞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즉 북한은 2018년 3월 5일 한국의 정의용 안보실장이 김정은을 만나서 들은 비핵화 용의 표명을 모두 취소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후 전개되었던 4월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6월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모든 합의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종료된 겁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비핵화 협상의 잔상 효과로 인해서 우리는 아직도 대화를 통한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북한의 핵무력 강화 방침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없어졌나요? 없애기로 했나요? 우리 모두 이미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실제로 그동안도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계속했습니다. 미국 과학자협회의 평가에 의하면 북한은 2019년에 핵무기 10개를 추가해서 현재 최소한 35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5개라고 평가했었습니다. 2018년에 러시아 전문가는 북한이 한 해 7개 내지 1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소폭탄을 매년 10개씩 생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무 조치도 강구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현 정부는 이제 북핵에 관한 말조차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년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핵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와 대통령의 기본 사명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헌법 제66조 2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영토와 독립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라는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북한에 의한 남한 정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대통령과 정부의 기본 책무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핵 위협은 점증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북핵 대응은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수회에 걸쳐서 제가 최근에 발간한 비핵화 협상 위험한 실험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책입니다. 자신의 책을 소개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지만 읽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 내용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북코리아에서 4월 5일 발간된 책인데요. 전체 278쪽으로서 글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글씨도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자는 서론과 본론을 제외하고 7개 장으로 구성하였는데 제1장에서는 북한의 핵능력과 전략을 분석했고 제2장은 한국의 대응 태세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싱가포르 회담, 제4장에서는 하노이 회담을 분석했고 제5장에서는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북핵에 관한 우리 모두의 오류, 즉 오인식, 확증 편향, 집단사고 측면에서 분석했고 그리고 마지막 제7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채택할 수 있는 플랜 B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즉흥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작성한 논문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논리성이 없지 않고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객관성도 낮지 않다고 봅니다. 저와 같이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현 정부의 인사들은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고 비핵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책에서 그 이유를 저는 수정주의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통적이라고 따라왔던 것에 반하는 것을 채택하는 것이 수정주의인데요. 그것이 북핵과 한미동맹에 현 정부가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책에 들어가며 머리글에서 쓰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2018년과 2019년은 북한 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수정주의가 압도한 시대였다. 기존의 전통적인 패러다임들이 부정된 채 그동안 한국 사회에 잠복해오던 대안적 패러다임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조심이 아닌 안심, 북핵에 대해서는 대비가 아닌 협상이 대세가 되었다. 협상에서도 압박이 아닌 선의가 강조되었다. 어느 분야든 통념을 뒤집는 수정주의 논리는 일단 통쾌하게 들린다.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답답했었는데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때문이다. 지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단방에 나올 수 있는 특효약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와 유사한 느낌일 것이다. 통상적으로 다니는 길의 교통체증에 답답해하고 있는 운전자가 옆에 보이는 텅 빈 길로 바꾸면 금방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들을 때의 기분일 것이다. 한국 역대 정부 중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관해서도 수정주의를 실험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한국 안보의 근간이라는 말보다는 한미동맹으로 인하여 자주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한미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보다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가 정답이라는 말이 인정받고 있다. 주한미군도 한국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필요성에 의하여 주둔하고 있고 따라서 한국이 철수하라고 해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가 쓴 비핵화 협상 위험한 실험의 책에서는 수정주의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정주의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주장이 틀렸을 때를 대비한 대책은 전혀 강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수정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만이다. 정통의 합리적인 접근법을 주장하고 적용했던 모든 사람과 조직을 부정하면서 그들보다 자신들이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게 어려운 해결책에 의존했다면서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학자들의 이론도 듣고자 하지 않고 이전 정부에서 노력했던 경험도 전수받고자 하지 않는다. 그들만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험하지 않는가? 책 한 권을 몇 편의 유튜브로 다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핵에 관한 오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